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대규모 유혈 시위로 혼란에 빠졌던 카자흐스탄.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데요. 국내 안정은 찾더라도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커진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ET 서영민 기자와 카자흐스탄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최신 속보를 보니까 카자흐스탄 진정 국면이라면서요?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정부 상태가 우려된다 그랬는데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빨리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거리는 조금씩 이전 모습을 되찾고 주유소엔 LPG 넣으려는 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식 사러 나온 사람들도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장갑차가 곳곳에 배치돼 있고 검문도 해서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주변에서 대테러 작전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고 창가에 붙지 마라. 이번 사태 때문에 뉴스를 보고 제가 새롭게 알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이란 나라가 엄청나게 크고 자원부국이라면서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27배 크고 서유럽 전체와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우라늄 수출은 세계 1위고요. 카스피해에는 대규모 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 안팎을 오갈 정도로 주변 나라들보다는 훨씬 잘 사는 부자 나라입니다. 문제는 자원부국 상당수가 그렇듯이 소수가 부를 독점한다는 점입니다. 소련에서 독립한 뒤 30년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통치하다가 3년 전부터 후계자 토카예프가 이어받았는데 전체 국부의 절반 이상을 전 대통령이나 정부와 가까운 기업인 권력자 단 162명이 독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동시에 빈곤율은 5%에 이릅니다.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통계도 있고요. 실제로 월 최저임금은 $100, 우리 돈 12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오래된 불평등과 부패, 이게 이번 사태 밑에 깔려 있던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LPG가 촉매제 역할까지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로 그 가격을 통제했는데 문제는 그동안 국제 유가가 너무 급등해서 그걸 올해부터는 반영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자 새해 첫날부터 LPG 가격이 2배 넘게 올라서 이 LPG 카자흐에선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데 안 그래도 지난해 물가 상승률도 9%나 굉장히 높았는데 자동차 연료값까지 하루아침에 폭등하니까 시민들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겁니다. 네. Пускай вот это всему миру распространите, что в нашем Казахстане процветает коррупция. У нас Казахстан превратился в част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Назарбаевых. 이해됩니다. 기름도 나고 가스도 나고 우라늄 세계 1위 수출국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두 가지 사실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었나 그리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나 하는 점입니다. 우선 카림 막시모프라는 정보기관 수장이 체포됐습니다. 이번 시위 배후로 책임을 물은 건데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총리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조카도 체포됐고 전 대통령 자신은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옵니다. 대통령 퇴임 뒤에도 국가 지도자로 남아서 실권을 행사해 왔는데 축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권력 다툼이냐, 시위를 계기로 전 대통령을 밀어낸 거냐는 추측이 쏟아집니다. 더 눈여겨볼 건 실탄 발포 등으로 강경 진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토카예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러시아 군대를 국내로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군대요? 그것도 내정 이래 러시아 군대를 불러들였다고요? 맞습니다. 러시아에서 공수부대를 중심으로 한 2,500여 명을 지금 파견을 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점은 토카예프 현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명분으로 파견을 한 건데 실은 서유럽 나토처럼 러시아도 옛 소련권 안보동맹 CSTO란 걸 운영합니다. 이 CSTO 평화유지군 명분을 활용해서 요청이 오자마자 시위 시작 48시간 만에 러시아 군대가 카자흐스탄에 도착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주둔하게 됐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표면적으로는 경제 협력 관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국경을 맞댄 나라에서 예전 색깔혁명 때처럼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는 사태는 막겠다는 푸틴의 의지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미국도 분명히 카자흐스탄이랑 사업을 하거든요. 미국의 심경이 좀 복잡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지금 카스피해 유전에
엑손모빌과 쉐브론이 맞아요. 지금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소련에서 독립한 뒤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왔습니다. 거기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교류가 활발합니다. 즉 미, 러, 중의 세력 균형을 이루던 곳인데 갑자기 러시아 군대가 들어갔다. 그걸 현 대통령이 요청했다. 바로 이 맥락이 지정학적 우려를 낳고 있는 겁니다. I think one lesson of recent history is that once Russians are in your house, it's sometimes very difficult to get them to leave. 이야,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 정말 복잡한 맥락이 얽혀 있는 곳이었군요. 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